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항일의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일의병의 시작이라고 하면요. 우리 위정척사파 배웠던 거 기억나나요? 60년대는 통상을 반대하고 70년대는 개항을 반대하고 80년대 개화를 반대했죠. 네, 반대했는데 계속 개항도 했고 통상도 했고 개항도 했고 개화 정책도 막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손에 무기를 들고 일본에 맞서는 그런 항일 의병 투쟁이 전개되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의병이라고 하면 조금 뭔가 가볍게 보는 것 같은, 뭔가 조금 낮춰 보는 것 같은 약간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왜냐하면 우리 역사에 보면 의병이라고 하는 게 너무 많이 나오니까 뭔가 좀 당연한 것처럼 이제 여겨질 수 있는데 사실 의병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당연하고 단순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하고 있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목숨을 걸고 하는 그런 우리가 이 이후에 이어지는 독립운동과 다름없는 그런 게 바로 의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병 활동에 대해서 좀 너무 낮춰보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먼저 하고 나서 우리가 출발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895년 이거 무슨 년이에요? 1894년이 갑오년이야. 그러니까 을미년이겠죠. 우리 을미년에 일어났었던 일 뭐 있어요? 을미년에 일어난 의병을 뭐라 그럴까? 이건 너무 쉽죠. 바로 을미의병이에요. 을미의병. 자, 을미의병 뭐 때문에 일어났을까? 우리 을미년에 일어난 일 뭐 알아요? 을미의병 알고, 그리고 을미사변 알고, 그리고 을미개혁도 알죠. 을미개혁 중에 가장 큰 반발을 샀던 게 뭐죠? 을미개혁 내용. 막 소학교령도 있었고 종두법도 있었고 우편사무 재개도 있었잖아. 막 편지 보내라고 했다고 의병 일으켰겠어요? 학교 가라고 했다고 의병 일으켰을까? 주사 맞으라고 해서 의병 일으켰을까? 그건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더 큰 거 있었잖아. 바로 단발령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이 을미의병이라고 하는 건 뭐 때문에 일어났다? 아까 이야기했었던 우리 국모의 원수를 갚자 을미사변과 그리고 단발령 때문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 때문에 내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손에 무기를 들고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음을 의미할까요? 그냥 일반 평민들일까? 일반 평민들은 막 머리 잘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너무 크게 신경 쓰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냥 막 고구마 구워 먹고 이러다가 막 타슈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신체 발부, 육체 발부는 수지 부모야. 내 목을 자를지언정 내 머리카락은 내줄 수 없어, 자를 수 없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맞아요, 바로 유생들이었겠죠. 그래서 유생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키워드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유인석, 이소응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을미의병은 어떻게 막을 내리게 됐냐면요. 이제 고종이 얘들아, 지금 너희 부인이 죽은 게 아니잖아. 이제 이만하면 됐다라고 이제 해산 권고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단발령도 철회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단발령 이제 그만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고종의 해산 권고가 내려지니까 어떻게 했냐면 자진 해산해 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을미의병이에요. 그래서 의병의 키워드 을미사변과 단발령 때문에 일어났어, 유생 중심으로 일어났어, 고종의 해산 권고로 자진 해산했어 라고 하는 내용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의병은 1905년 10년 뒤에 일어나게 돼요. 이게 을미년이니까 이건 뭘까요? 을사년이겠죠. 을사년에 일어난 의병 뭘까? 바로 을사의병입니다. 얘들아, 그러면 을사의병은 vs 뭐 때문에 일어나겠어요? 우리 을사년에 일어난 일 뭐 알아? 그래, 맞아요. 을사늑약. 을사늑약의 내용이 뭐였지?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무슨 통치를 한다? 통감 통치를 한다. 그리고 무엇이 박탈됐다? 외교권이 박탈됐다. 외교권이 박탈됐다라는 건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나라가 망한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나라가 망한 거나 다름이 없어. 나라가 망했는데 막 유색만 들고 일어나면 될까요? 그러지 않겠죠. 이제는 평민 출신 의병장도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 전 의병에서도 평민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하지만 의병장이 평민이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의식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었어. 1894년 갑오개혁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마워할 만한 일이 펼쳐졌죠. 어떤 거? 신분제가 폐지됐잖아. 이제 그것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을사의병에는 평민 출신 의병장이 등장해요. 평민 출신 의병장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SDS. 누구야? 바로 신돌석. 포수 출신이었다고 하죠. 신돌석. 신돌석이 평민 출신 의병장이고요. 물론 유생들도 함께 하게 되죠. 어떤 유생이 대표적이었냐면 우리 귀향의 아이콘 최익현도 있었습니다. 물론 신분의식이라고 하는 게 완전 없어진 건 아니었어요. 유생 의병장들 중에는 어찌 너희가 우리랑 같이 하느냐? 라고 하면서 평민들을 배척하는 그런 의병장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좀 의병의 한계로 지목되기도 합니다. 자, 최익현, 우리 어디서 이름 많이 들어봤는데? 언제 들어봤어요? 우리 흥선대원군 하야상소 올렸던 사람 있잖아. 흥선대원군 하야상소. 그래서 최익현 어떻게 됐냐면, 야, 그래도 왕 아버지를 이제 물러나라고 하다니 너 잠깐 귀향 갔다 와. 그리고 귀향을 갔다 오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왔더니 뭘 맺는다 그래요? 강화도 조약을 맺는데, 강화도 조약을 맺으면 안 되는 오불가 이유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게 돼요. 저놈들은 사실 외놈이 아니고 양키들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 외양일체론. 그래서 정부 정책에 반대해서 또 귀향 갑니다. 그리고 돌아왔더니 을사늑약이 체결됐네. 그래서 또 무기를 들고 나가게 되는데, 처음 맞닥뜨렸던 게 왕의 군대인 거예요. 그래서 또 자진으로 체포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마도로 귀향을 가게 돼서 거기서 이제 최후를 맞이했었던 그런 뭔가 우리나라 유생의 상징 같은 그런 분이 바로 최익현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을사의병이고요. 그리고 이 의병이 이제 1907년은 무슨 년이야? 갑을병정이니까 그죠? 정미의병입니다. 여러분, 의병을 전기의병, 중기의병, 후기의병 이렇게 나누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이 의병 이름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정민현 1907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헤이그 특사를 빌미로 해서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게 되죠. 고종 강퇴. 자, 고종 강퇴당하고 그리고 또 뭐 했어요? 우리 정미칠조약, 이제 한일 신협약이 체결돼가지고 차관 통치가 됐고, 거기에 플러스로 우리 뭐 했지? 플러스로 군대가 해산됐죠. 군대 해산. 이런 것들에 반대해서 일어난 의병입니다. 얘들아, 그러면 정미의병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이 직업을 가진 사람이 존재했겠네? 누굴 것 같아요? 맞춰봐. 자, 뭐라고요? 아, 그래, 유생들이 있었지. 그리고 평민의병장도 있었어. 그리고 군대 해산 때문에 일어났다고. 군대 해산. 그러면 그쵸, 해산된 군인들이, 직업이 군인인 사람들이 이제 합류하게 됐겠죠. 그러면 이제 군인들이 의병에 합류하게 되면서 뭔가 겁나 잘 싸우게 됐겠지.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의병 전쟁화라고 불러요. 이제 의병이 뭔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변했다라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얘들아, 의병 전쟁화 됐으니까 그냥 있으면 되겠어요? 아니면 뭐 서울 진공작전이라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그죠? 서울 진공작전이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1908년 서울 진공작전이 펼쳐지게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동대문 밖 30리까지 가게 됩니다. 동대문 밖 30리까지 가가지고 딱 진을 치고 있었어. 총대장은 누구였냐면 이인영. 이건 필기 안 해도 됩니다. 이인영이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딱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인영네 집에서 편지가 한 통 오게 됩니다. 아버지가 위독하시다 라고 이인영한테 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서울을 눈앞에 둔 상황이었잖아. 이인영이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지금 내가 이 서울 진공작전을 이끌고 있었던 그런 13도 창의군의 대장으로
지금 작전을 수행할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에게 갈 것인가 라고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인형의 선택은 아버지에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총대장이 가고 그 뒤에 있었던 부대장이 이끌게 되거든요. 근데 그 부대장이 뭔가 이름이 믿음직스럽지가 않아. 이름이 뭘 것 같아요? 뭔가 믿음직스럽지 않아. 뭔가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 같은 이름이야. 뭐였냐면 허위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이 아래에 어떤 군대가 있었냐면 13도 창의군. 13도에서 모인 의를 드높이기 위한 군대라는 뜻이죠. 이렇게 있었는데 결국 서울진공작전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옛날에 막 초등학교 그런 도덕책 같은 거 있죠. 그런데 딜레마 상황으로 많이 나온 거죠. 이런 상황에서 너희라면 어떤 선택을 했겠니? 나라를 위한 선택과 아니면 가정, 개인을 위한 거. 근데 진짜 이제 쌤 어렸을 때 있죠. 라떼 이즈 홀스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쌤 어렸을 때는 보통 이랬을 때 무엇을 더 중요한 가치관으로 가르쳤었냐면 뭐가 더 당연한 분위기였냐면 그래도 나라를 위한 게 우선이지 라는 분위기였어요. 학교에서 그런 학부모 공개 수업 이런 거 하죠. 그래서 학부모님들한테 물어보게 되면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나라를 위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님들이 이제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더 있는데 그때는 조금 더 국가가 더 중요했을 수 있잖아.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손을 들고 얘들아 어떻게 하면 좋겠니? 뭐가 더 좋은 것 같아? 지금 너희라면 어떤 선택을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반반 혹은 그래도 지금 가족을 위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가면서 교육의 가치나 이런 것들이 좀 변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파트를 이제 수업을 하면서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서울진공작전이 실패로 돌아가게 돼요. 1909년이 되면 어쨌든 이런 큰 작전 하나가 실패를 해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지역의 의병들이 줄게 되는데 그래도 활활 타오르는 지역이 있었어. 어느 지역이었냐면 호남 지역이었습니다. 그 의병이 호남 의병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이 호남 의병을 진압하기 위해서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는 걸 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내는 우리나라 의병들이 활약하기에 좋은 환경이 된 거예요? 안 좋은 환경이 된 거예요? 안 좋은 환경이 돼버린 거죠. 물론 이 안에서 이 이후에 1910년이면 이제 우리나라가 국권이 피탈된 상황이잖아요. 남아서 이제 여전히 의병 활동을 하는 잔류 의병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권이 피탈되고 나서는 이제 의병 활동이라기보다는 우리 무장으로 투쟁하는 걸 뭐라고 불러요? 그 사람들을 독립군이라고 하죠. 그래서 독립군의 활약들이 주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을미의병, 그리고 일사의병, 그다음 정미의병 이후의 상황까지도 쭉 살펴보게 됐습니다. 한번 배운 내용 정리해 볼게요. 우리 을미의병 뭐 때문에 일어났어? 을미사병과 단발령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 중심이었어? 유생 중심이었어. 그런데 왜 해산했어? 단발령 X. 단발령 그만할게. 그리고 고종의 해산 권고로 그만하게 되었어. 그리고 10년 뒤 1905년 을사년이네. 뭐 때문에? 일사늑약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 무슨 의병장이 등장했어? 평민 출신 의병장 신돌석도 등장했어. 하지만 유생도 있었어. 누가? 최익현도 있었어. 미안합니다. 네, 그리고 1907년 정미의병. 고종 강제퇴위와 군대 해산 때문에. 군대가 해산됐으니까 그 군인들이 합류했네. 뭐라고 불러요? 의병 전쟁화 되었다. 의병 전쟁화 됐으니까 가만히 있을 거야? 아니면 뭐라도 한번 해봐야 돼? 맞아요. 서울진공작전이라도 한번 해봐야 돼. 동대윤박 30리까지 가게 됐는데 결국 실패. 전국의 의병이 줄어들었지만 호남 의병은 활활 타오르게 되었고 그것을 일본이 진압하는 남한 대토벌 작전이 있었어. 그 이후에 잔류 의병도 물론 있었지만 이제 무장투쟁은 주로 독립군의 영역으로 가게 되었어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입니다. 네, 의병 내용들 여러분 한번 교과서에 있는 자료까지 한번 확인해 보면서 여러분들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애국계몽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국, 나라를 살아가는 마음으로 계몽, 뭔가 사람들을 일깨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애국계몽운동의 성격에 대해서 우선 좀 짚고 넘어가면요. 애국계몽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교육과 산업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무엇을 키워야 한다라는 운동이냐면 실력을 키워야 한다라는 운동입니다. 이 애국계몽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어떤 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냐면 바로 사회진화론이라고 하는 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사회진화론이라고 하는 건 그 자연의 법칙 있죠. 자연의 그 진화론을 이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야 라고 설명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적는 거는 여러분들 뭐 그리거나 적거나 이러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동물을 좀 그려봅시다. 네, 여기 어떤 동물이 있냐면 이거 오랜만에 보는 동물이죠? 어떤 동물이에요? 바로 이제 호랑이가 있습니다. 호랑이. 자, 여기 호랑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어떤 동물이 있냐면 자, 이거 누구예요? 이거는 그쵸, 토끼가 있어요. 토끼가. 자, 이렇게 동물이 있는데 이 호랑이가 토끼를 만나면 어떡할까요? 잡아먹겠죠. 그러면 이 잡아먹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 여러분 뭐라고 평가할 것 같아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죠. 당연한 거야. 왜냐하면 호랑이 입장에서는 살아남기 위해서 토끼를 잡아먹은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아까 이 사회진화론이라고 하는 게 뭐였어요? 이런 자연의 법칙들을 사회에 적용한 거죠. 그러면 이것을 적용해보면 어떻게 될까? 호랑이는 어떤 나라야? 호랑이는 일본이나 그런 서양 열강들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토끼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야 일본 너희 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해? 넌 나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호랑이가 토끼를 잡아먹는 것을 뭐라 할 수 없듯이 일본에게 뭐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하기보다는 뭘 해야 돼? 우리의 힘을 키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끼가 결심을 하는 거지. 운동을 해야겠다. 그래서 열심히 운동을 해서 몸을 키워요.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운동을 통해서 몸을 키우고 그리고 산업이라고 하는 그런 날카로운 무기를 지닌다면 산업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날카로운 무기를 지닌다면 자, 이 호랑이랑 이 토끼랑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그러면 토끼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잖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힘을 키우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래도 열심히 운동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막 이렇게 몸이 우락부락해지고 이랬을까? 그러지 않고 그냥 꼬리만 조금 더 커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됐었던 거죠. 어쨌든 이 애국개몽 운동이라고 하는 건요. 나중에 일제강점기에 실력 양성 운동으로도 이어지니까 이 개념들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애국개몽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여러 가지 학회들도 만들고요. 연구회도 조직하고요. 학회 연구회라고 하는 건 무슨 학회, 무슨 연구회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면 저거 애국개몽 운동 단체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잡지들도 만들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애국개몽 운동 단체들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만나볼 단체는 무슨 단체냐면 보안회라는 단체예요. 보안회는 1904년에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무엇을 지키자고 만든 단체냐면 일본이 우리나라에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하게 됩니다. 황무지를 개간할 권리를 요구하게 돼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야. 주면 안 됩니다. 주면 안 돼요. 라고 했더니 이제 정부가 얘기하겠죠. 야, 그럼 우리나라 황무지 이렇게 많은데 어떡할 거야? 저희가 개간해 볼게요. 저희가 다른 나라한테 이권 이런 거 주지 말고 저희가 개간을 해보겠습니다. 야, 너 어떻게 개간할 건데? 저희가 그러면 회사를 만들게요. 라고 해서 무슨 회사를 만드냐면 농광회사라는 걸 만들어요. 이것이 이제 보안회입니다. 보안회.
자, 우리가 만나볼 두 번째 단체는 어떤 단체냐면 헌정연구회라는 단체예요. 헌정연구회. 헌정연구회는 1905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헌정연구회는 이름에서 뭔가 성격이 딱 드러나. 헌정연구회. 헌정 입헌군주정연구회라고 보면 됩니다. 입헌군주정연구회.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의회나 이런 것들을 주장했겠죠. 입헌군주정. 그래서 그런 의회 정치나 이런 것들을 지향했었던 단체가 헌정연구회고요. 그런데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일진회를 규탄합니다. 일진회는 뭐 하는 애들이었냐면 일본의 진출을 환영하는 이토 팬클럽 같은 애들이 일진회였거든요. 그래서 막 일산의학 체결되고 이랬을 때 막 너무 환영하고 좋아하는 그런 놈들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헌정연구회에서 야, 저건 완전 이상한 애들이야, 나쁜 놈들이야, 저건 완전 쓰레기들이야 라고 하면서 규탄을 했어요. 그러니까 헌정연구회가 살아남기 힘들었겠죠. 그래서 헌정연구회가 이제 이름을 바꿔가지고 다시 재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 단체는 뭐냐면 대한자강회예요. 대한자강회의 키워드는 자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 이러면 대한자강회일 확률이 높구나 라고 여러분 키워드로 생각을 해보면 되고요. 대한자강회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되냐면 지회도 뒀어. 지회라고 하는 건 뭐뭐 지점, 어디 지점 이런 걸 뒀는데 활동 기간이 길지는 않았기 때문에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잡지 만들었어요. 월보. 한 달에 한 번씩 내는 잡지가 월보겠죠? 이런 것들도 만들었고. 그리고 얘는 어떤 활동을 하게 되냐면 vs 고종 강제퇴위에 대한 반대 운동을 하게 되다가 이제 통감부의 탄압으로 결국 없어지게 된 단체가 대한자강회입니다. 그래서 대한자강회는 이렇게까지 봐두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3개 정도의 단체를 봤고요. 오늘의 주인공이 아직 남았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뭐냐면 애국개몽운동 단체들 중에 가장 시험에 잘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 중간고사에도 꼭 등장하게 될 단체입니다. 바로 어떤 단체이냐면 오늘의 주인공 신민회입니다. 자, 신민회는요. 1907년에 만들어지게 돼요. 1907년에 만들어져서 1911년까지 활동을 했던 단체입니다. 자, 신민회의 특징, 첫 번째 어떤 특징이 있냐면 비밀 결사 단체였어요. 그러니까 대놓고 활동하지 않고 비밀 결사 활동을 하게 됐다라는 거고요. 대표적인 인물로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만창호, 양기탁 등 여러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딱 이름 대면 알만한 인물들이 당시에 다 신민회에 소속돼 있었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지금 신민회는 카테고리로 분류해보면 무슨 단체예요? 무슨 운동을 하는 단체야? 애국 개몽 운동을 하는 단체죠. 애국 개몽 운동을 하는 단체니까 얘네도 무엇과 무엇의 발전을 통해 실력을 키우길 바랬겠어요? 맞아요. 교육과 산업 발전을 통해서. 그래서 교육과 관련된 거 그리고 산업과 관련된 거 이걸로 두 가지 우선 나눠서 활동 살펴볼 겁니다. 자, 교육 잘하려면 뭐가 최고예요? 뭐 만드는 게 최고야? 학교 만드는 게 최고죠. 그래서 대성학교 그리고 오산학교 등의 학교를 신민회가 만들게 돼요. 그리고 산업을 위해서는 회사를 만드는데 무슨 회사를 만드냐면 허니컴퍼니를 만듭니다. 허니컴퍼니가 뭐야? 꿀 회사? 아니 허니 이렇게 여러분들 너무 못소린 거 아니에요? 우리 허니 자기 회사. 그런데 이제 그 자기는 아니고요. 도자기 같은 거 만드는 회사고 그리고 태극서관. 서관이라고 하는 건 서점입니다. 그래서 태극서관이라고 하는 프랜차이즈 서점을 운영하기도 했어요. 이것이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신민회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나요? 그러진 않지. 그냥 뭔가 다른 애국개몽운동 단체랑 좀 비슷비슷한 그런 느낌이죠. 여기서부터 신민회가 중요한 걸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실 둘 다 잘하는 건 쉽지 않잖아. 그런데 신민회는 애국 계몽 운동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에도 포인트를 맞추게 되냐면 여기에 플러스 해가지고요. 국외 독립운동 기지건설에도 앞장섰습니다. 국외 독립운동 기지건설 어디에 했냐면 남만주 삼원보 쪽이었어요. 서간도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만주가 우리나라 지도 이렇게 했으면 남만주, 북만주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이쪽이 서간도, 북간도 이렇게 있거든요. 이 지역 구별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제가 지도 그려서 설명해 줄 테니까 지금은 그냥 대략적인 감만 잡고 계시면 됩니다. 자, 남만주의 삼원보 쪽에다가 독립운동 기지 건설했고요. 거기서 무슨 학교가 만들어지게 되냐면 신흥학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흥학교가 나중에 이름을 바꾸게 되죠. 신흥무관학교. 뮤지컬로 제작되기도 했고요. 우리나라 독립군들을 많이 키워냈었던 그런 학교가 바로 신흥무관학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학교고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랬던 신민회가요. 해산당하게 돼요. 어떻게 해산당하게 되냐면 안악사건이라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명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국외 독립운동 기지건설을 위해서 자금을 모으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잡히게 되는데 그러면서 점점 막 일본이 여러 가지 누명 이런 것들을 씌우는 거야. 어떤 누명까지 씌우게 되냐면 얘들아 안명근 누구랑 이름 비슷해요? 안명근, 안땡근, 안중근 의사랑 이름이 비슷하죠? 사촌 동생이었어요. 안중근 의사가 뭐 했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쐈잖아요.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를 쏜 거야. 그러니까 그 사촌 동생인 안명근은 지금 이제 일제강점기가 됐죠. 초대 총독 데라우치를 죽이려고 했지라고 하는 암살 모의 사건, 암살 미수 사건 이렇게 묶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쭉 잡아가게 되는데 그게 신민의 간부들이 굉장히 많이 잡혀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악사건으로부터 이어진 105인 사건으로 인해서 신민회는 결국 해산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신민회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신민회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름 비슷한 중요한 단체가 하나 또 있죠. 바로 신간회가 있죠. 그래서 신간회랑 헷갈리게 해서 문제가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했던 내용들 한번 복습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애국계몽운동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교육과 산업 발전을 통해 우리의 실력을 키우자라는 거고 어떤 사상과 관련이 있어요? 사회 진화론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황무지 개강권을 반대했었던 보안회라는 단체를 만들어봤고요. 입헌군주정하면 입헌군주정 뭔가 강세를 잘못 준 것 같은데 바로 그렇죠. 헌정연구회도 있고요. 그리고 헌정연구회가 이름을 바꾸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강, 그렇죠? 대한자강익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배운 오늘의 주인공은 뭐였어요? 신민의 비밀 결사 단체였고요. 그리고 교육과 산업, 대성학교, 오산학교, 그다음에 태극서관 자기회사 이런 것들도 만들었고요. 그런데 또 중요한 거 뭐였어요? 국외 독립운동 기지건설, 남만주 삼원보 쪽에 국외 독립운동 기지건설을 하려고 이제 노력했었던 그런 단체가 바로 신민회였죠. 자, 그러다가 안악사건으로부터 이어진 105인 사건으로 이제 해산된 것이 신민회였다라는 것까지가 우리가 배운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항일의병에 대해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에 애국계몽운동에 대해 살펴봤어요. 그래서 뭔가 힘을 통해서 독립하자, 힘을 통해서 우리의 국권을 지키자라고 하는 쪽, 그리고 우리가 계몽을 통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지키자라는 쪽을 다 배우게 된 겁니다.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뭐 배우게 될 거냐면요. 경제에 관련된 부분, 개항 이후부터 우리나라의 경제 흐름이 어떻게 바뀌어 갔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Thank you.